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제 쇼트트랙 우리 최민정 선수 금메달 정말 통쾌했지요. 그때 SBS 중계 보니까 배성재 아나운서가 그러더군요. 잠깐 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15초 뒤에 뵙죠. 네. 오늘 하루 웃어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것. 삼포농협 하나로마트가 신선한 농수산물이 가득. 편리함 가득. 행복만 드릴게요. 싱싱함이 가득. 삼포농협 로컬푸드. 나주혁신도시에 있습니다. 매실이 치킨 속으로 들어왔다. 매실 발효 사료를 먹여 키운 건강한 닭고기 치킨 아이. 몸에 좋은 매실을 먹였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구나. 이동도 이제 치킨도 매실이 대세. 치킨 아이로 바꿔라. 치킨 아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관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관주여자대학교.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커리어만 사관학교 관주여자대학교. 소문 들었어? 요즘 대출은 서양 새마을금고가 대세래. 임대아파트 대출 전문 금융기관, 입주 잔금에서 입주 후 생활자금까지 역시 다르거든. 카드 체크기 혜택도 진짜 많다던데? 그래서 서양 하나봐. 우리 곁엔 든든한 서양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문의 676-3841. 전자가전 살 때도 분수가구 살 때도 함께 소품 컴퓨터 금호월드 다 있지. 원스톱 쇼핑 즐거운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금호월드. 금호월드 오길 잘했지? 당연하지. 혼수가구, 입주가구,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365일 할인가는 쭉 계속됩니다.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2022학년도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급. 전남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취업교육 중심대학. 교육복지 으뜸대학. 전남도립대학교. 입학 안내 061-380-8462.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아름다움. 하우스 오브 드메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가치. 하우스 오브 드메르. 고품격 웨딩의 새로운 장르가 되다. 드메르의 이름을 걸고. 하우스 오브 드메르. 시엔그로. 쿠쿠, 미지근한 물 말고 100도씨로 끓인 물 부탁해. 쿠쿠 정수기가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끓이는 정수기는 쿠쿠 너밖에 없는 거지? 요즘 가장 핫한 정수기 쿠쿠 인스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너가 나보다 핫하네. 쿠쿠 하세요 쿠쿠. 네, 1번지 똑똑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단일화 변수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른 변수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원석 단장 무슨 말씀하려다 말았죠? 아니 아까 그 경기지사 예. 그 얘기하길래 아니 뭐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경로라고 봅니다만 그건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신뢰관계가 단단할 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지금과 같은 태도에서 경기지사 공천을 믿고 단일화에 들어간다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민주당과 얘기에 관해서는 조웅천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이 아침에 라디오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어떤 연대나 이런 것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냐 그랬더니 그렇죠. 윤석열 후보 쪽에다 제안했다는 거 그걸로 이미 결론은 난 거다. 민주당과는 단일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다. 윤석열 후보 쪽에다가 제안을 했다가 저기서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 당신은 어떠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여전히 그 방안을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현근택 대변인 민주당
저쪽에 제의했다가 안 된다고 민주당에 제의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더 정치적인 미래가 없겠죠. 조금 모양이 이상해지죠. 예. 그러니까 단일화 직접 뭐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근데 최대로 본다 그러면 정책 협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암묵적인 동의하에 서로 하는 정도겠지 이쪽 단일화 했다 다시 하고 그건 제가 봐도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알 수가 없는 게요. 아니 작년 여름에 불과 이게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 안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가 우리랑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수차 흘렸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그러다가 다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또 얘기가 일부 돌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민주당 쪽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안철수 후보를 열심히 끌어당겨야 할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가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참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우리 쪽 지지자나 관계자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고 그분들에게 정말 더 열심히 우리가 끌어당겨야겠다. 진심으로 모셔야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요? 네. 그때도 같이 하셨던 분이니까 또 얘기하니까 자꾸 저도 같이 듣게 되는데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그런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양쪽 후보한테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 받을 사람 받으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게 맞지. 이쪽 제안했다가 이쪽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도 이상하지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둥그런 공이 아니라 럭비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계속 단일화 안 합니다. 완주합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단일화 얘기 꺼낸 거 보면 저분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민주당하고 단일화하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뉴스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아마 저는 가능성 없지 않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라면 뭐든지 하실 분이잖아요. 어쩌면 뭐 이름도 바꿀지 모르는 분인데 충분히 저는 제한 가능하다고 보고 예. 뭐 대연정 같은 껍데기를 예. 씌워서 뭐 심지어 여론조사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엇갈리긴 하겠지만 지금 뭐 이대로 가면 만약 이대 무난하게 진다 이런 판단이 들면 저는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제안할 수 있고 안철수 후보도 다른 끈이 없다면 뭐 그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지금 이제 막판 판세 보면은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 양상입니다. 아직도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단일화 변수였고 또 하나 변수를 그럼 뭘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른바 샤이 표심 아니겠습니까? 중도층 공략이 대선 승리의 마지막 승부차라고 한다면 샤이 표심 어느 쪽일까라고 하는데 현근택 대변인 샤이 이재명 표가 꽤 많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선거에서 샤이를 얘기한 데는 약간 불리한 데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샤이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로. 왜 그러냐면 뭐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쪽이나. 왜냐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근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갭 차이만큼 결국은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이제 저도 주변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민주당에 실망해서 중도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민주당 찍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그거조차도 샤이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있다는 얘기인데 중도라든지 아니면 뭐 남아 있는 부분이라 지금 뭐 그럼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권 교체로는 뭐 과반은 항상 넘잖아요. 그걸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여론조사는 그냥 방식 차이라든지 아니면 시점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걸 추세를 보면 되는 것이라서. 여론조사에 안 나타나는 샤이가 있다 없다 논쟁은 저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논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샤이는 진 사람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라고 하지만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샤이 트럼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증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샤이 표심, 호남 쪽의 지지율 낮은 것도 샤이 이재명으로 혹시 보는 측면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과거에 그러니까 실제 투표율만큼 안 나오고 있거든요.
30대 후반 중반 정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민이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아마 선거 투표장에 가면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샤이라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약간 중도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성철 교수. 만약에 샤이 표심이 있다면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 쪽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많겠죠. 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후보 정말 좀 부끄러워서 내가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은 내가 답을 않겠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끄러움을 넘어서 좀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지층들이.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샤이층이 많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부끄럽다라는 감정과 창피해서 내가 도저히 내가 지지를 못하겠어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진짜 샤이, 가짜 샤이입니까? 네. 그래서 강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지지층부터 위축이 되거든요. 정말 창피해서 지지를 못하겠다. 어떻게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어. 이런 거에 그냥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몇천억 뭐 해먹은 거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지만 이거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근데요, 지금 우리 이제 네 분 패널 하시잖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이제 장성철 교수는 보수 쪽 패널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진행하다 보면 좀 1대3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도 이재명 후보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호남 유세였는데요. 지금 호남에 그 진보 부동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당을 늘 찍어왔지만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에 실망한 실망층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을 여전히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층의 유권자들이 호남에 꽤 있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이전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보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이유거든요. 이제 그 층을 향한 유세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적인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은 이제 울산, 경북 이렇게 이제 영남 쪽 유세 일정이 오늘은 좀 포인트가 다릅니다.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고 대안이냐? 이명박, 박근혜를 배출했던 나라망친 정당이 얼마나 달라졌냐? 윤석열 후보 뭐 여러 가지 망언부터 시작해서 이 준비돼 있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유권자들께 정권을 심판하더라도 개혁까지는 버리지는 말아달라 이런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름 이제 전략적 메시지라고 오늘은 타겟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겠군요. 아무래도 방점이 그렇죠. 호남 처음 이제 일정을 잡아서 이재명 후보 비판 쪽에 목소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 이런 걸 호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거기서 많이 멀어졌다라는 점을 저희가 강조한 거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남 쪽은 이낙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세 갈래예요. 하나는 투표 포기한다. 하나는 심상정 찍는다. 하나는 윤석열 찍는다. 근데 결국은 이 이낙연 지지했던 분들의 민심을 사실은 심상정 후보하고 우리 쪽하고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 그건 사실은 호남 안에서 구체적인 싸움. 이낙연 후보 저희가 많이 가져갈 겁니다. 세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아니 대체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호남 사정에 우리 김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 주변에 뭐 호남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저는 많이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애증 관계도 있죠. 민주당이 뭐 했냐 이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경험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어쨌든 높고 물론 뭐 그중에 뭐 정의당이라든지 뭐 윤석열 후보 찍는 표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가게 하겠어요. 김경진 단장이 이제 광주 쪽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많은 얘기도 듣고 그러겠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 특보 단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 수고 많이 해. 근데 나는 너 안 찍을 거야.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호남 분들 됐어요. 저 작년에 2021년에 재작년에 선거 떨어질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 참 너 진짜 아까운데
미안하다 못 찍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 아까운데 못 찍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당을 바꿨다고? 당 때문에. 예.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문재인 민주당으로 몰기로 우리 경로당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 네. 얘기 좀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장성철 교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경진 원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호남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호남이 우리를 찍어주지 않겠냐. 지금 뭐 이렇게 지지율에서는 그전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미워도 다시 한 번 더 있고 그래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샤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막판에 확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2017년도에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호남 지역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대략 66%였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얻으셨던 거랑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이념과 지역을 넘어선 합리적인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전과 같은 그런 우리 민주당 지키자, 이재명 지키자라는 식의 몰표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표 현상은 안 나올 수 있지만 현재까지 호남에서 보수 정당이 얻은 득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10.3%인가요? 그게 최고였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25%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략 한 15% 정도 내외의 득표율만 기록을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2030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대략 그분들만 따져보면 2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때 박근혜 당시 10.3은 넘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는 하거든요. 훨씬 더 나올 겁니다. 훨씬. 근거가 뭡니까? 일단 지금 그 장소조사 여론조사 얘기했는데요. 20대 30대 호남에서 지지율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대략 40-5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배울 만큼 배우고 논리적인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조국 사태라든지 속된 말로 정의를 깨트리고 국민을 기만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과 평가 의식이 대단히 강렬하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의원님, 근데 잠깐만 발언을 좀 취소하셔야 되는데 20, 30대만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그러시면 전 국민이 다 배운 만큼 배운 국민들이고 특히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비판적인 의식이 강합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저는 잘 못 들었어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일단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 관련이라든지 뭐 또는 그 욕설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자질에 관한 문제들 이런 부분이 호남 안에서도 꽤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 후보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찍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엠만만 되면 호남에서 민주당 친화적인 투표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호남 안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이 많이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박원석 단장.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 25% 이거는 뭐 희망사항이고 뇌피셜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런 목표를 가졌다면 적폐 수사라든지 검찰권 강화라든지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해서는 안 됐던 거죠. 저게 저는 호남에서의 확장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선거 막판에 될 거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야단은 치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전 정권을 이렇게 막 도륙을 내는 그런 정치를 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만약 이제 그런 식의 위기감이 호남 유권자들에 다가간다면 오히려 저는 호남 유권자들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시사나 이번에 이제 검찰권을 뭐 예전 수준보다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 거는 호남 캠페인의 결정적인 패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호남 쪽
유권자들이 좀 결집하는 그런 움직임이 느껴집니까? 좀 보고 있죠. 더구나 아마 이제 지금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오셔서 물론 이제 뭐 2030 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겠냐도 있지만 그래도 호남에서 정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낙연 그 대표의 어느 정도 모습을 보거든요.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당에서도 보면 지금 박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민주당 예정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민주당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지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그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분노를 표시하면서 네. 사과를 요구한 상황 아닙니까? 네. 어제는 이제 지켜보고 있다 네. 이렇게 이탄을 날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현재 지지율이 4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호남만 놓고 보면은 70%가 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지지율만 모여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힘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에 못 미치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한 66% 내외 정도 항상 그렇죠. 조사가 맞습니다. 된단 예, 말이에요. 그 갭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여전히 지금 못 따라잡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숙제인데요. 계속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이 뭐 차별화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뭐 정치를 이렇게 같이 해온 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뭐 비호감 얘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뭐 적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도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물론 이게 개인적인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거가 막판에 마지막으로 순간에 가고 그럴 때라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을 할 때 느낌, 희망, 뭐 어떤 신념 이런 걸 가지고 선거를 예측하는 팀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호남 분들이 결집을 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제 오늘 나왔던 객관적인 데이터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뭉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민주당에서 가장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했던 어제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나 오늘 MBS 전국 지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길리서치도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MBS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앞서는 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땐 희망 섞인 분석 아니냐, 주장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살펴보는 날인데요. 지금 막 나온 MBS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하락하고 윤석열 후보가 상승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네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1,012명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31, 윤석열 후보가 49% 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지난주 2월 둘째 주에 35대 35 동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5% 포인트나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4% 포인트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계속 하향세인데 MBS 조사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월 둘째 주에 14%였는데 그때부터 내려가서 14, 12, 19, 8 이제 8로 내려왔어요. 심상정 후보도 지난주 4%에서 2%로 빠졌고 이 빠진 것만큼 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져간 건데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는 뭐 때문일까요? 일단 그 적폐 수사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 저게 정치 보복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선전전을 펼쳤는데 한 2, 3일, 3, 4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뭐 입씨름하고 뭐 모든 언론에서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이나 그 설명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먹혔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제 무속이라든지 신천지 프레임을 가지고 최근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 무슨 큰 하자가 없어요. 보면 씩씩하고 뭐 이렇게 밝고 이게 그런 모습들이 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근택 대표님 왜 웃으세요?
아니 뭐 하자가 없다 그러셔서 지금 왜냐하면 뭐 윤석열 후보 저는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검찰총장 중간에 그만두고 대선 나온 거. 아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금 공약 나오는 것도 보면 검찰의 권한을 과거보다도 더 확대시킨다는 거잖아요. 수사 지휘권도 없애고. 그럼 당연히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건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특정인을 지명하면서 거론하면서 뭐 수사하겠다. 사실은 수사라는 건 과거를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선에서 수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하시고 계신 건데 그 부분을 저는 뭐 하자 없다. 부인 장모 얘기까지 가기도 전에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그 공격을 하고 대통령까지 끼어들었는데도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올라갔다 하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모양새가 됐는데 박원석 단장 지금 이렇게 오히려 벌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주당이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의 저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저걸 끌어안지 못하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의당이 갖고 있는 표 조금이라도 털어먹겠다 이거밖에 없는데 시도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사실 곤란한 선택이죠. 지금까지 지난 대선 이후에 본인이 걸어왔던 행보로 보면 계속 이제 보수 행보 그리고 선거운동 첫날 간 곳이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그걸 급선회해서 민주당과 뭐 어떤 명분을 갖든 간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글쎄요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제일 곤란할 것 같아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안철수 후보가 최고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선 상황은요. 네,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